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에게 공부의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지름길을 선생님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이시죠? 이것이 1등급이다 해서 바로 고전시가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는지 선생님이 공부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런 파트가 어려워요, 저런 파트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안내 지도를 잘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태껏 공부해 왔었던, 공부를 여태 안 해왔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쭉 시험 봐왔었던 모의고사 문제집을 한번 보시고요. 그 프린트 안에서 내가 어느 문제를 많이 틀리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 아, 내가 이 영역이 약하구나, 고전시가만 나오면 나는 맥을 못 추는구나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짬짬이 공부할 수 있는 핵심 비법을 선생님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전시가가 막히실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3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를 제대로 공부하고 학습하는 비법,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제는 항상 3가지를 묻는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력해 주세요. 고전시가에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잡아두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국어학자, 국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요령을 습득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문학을 파고들기보다는 문제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며 바로 고전시가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이 3가지가 나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전체 내용 문제, 전체의 상황, 전체의 이 화자의 반응 등등을 묻는 문제가 40에서 60% 정도가 출제되어 나옵니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시를 전체적으로 넓게 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형식 및 표현 문제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번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는가, 즉 이 시에서 화자의 감정을 어떤 표현법을 썼는가 문제가 약 20% 정도 출제된다는 거죠. 즉 1번 문제 유형이 2~3배는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밑줄 문제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부분 내용이라든지 표현 문제, 즉 2번이 겹치는 유사한 방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되고요. 그래서 좌우 혹은 위아래로 넓게 읽고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가 역시 20에서 4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고전시가를 공부하실 때 부분으로 공부해라, 전체로 공부해라. 전체로 공부하면 1번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2번도 딸려 풀 수 있고 2번을 풀 수 있다면 더불어 3번도 같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메인이 되는 건 무엇이다? 즉 전체, 화자가 어떤 심리인지, 화자가 무슨 반응을 취하고 있는지를 잡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조, 가사, 그리고 우리가 고려가요, 향가 등등에서 화자가 어떤 감정인지를 잡아내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 문제 유형의 그 시가 작품을 대하면서, 아, 화자가 지금 기쁘구나, 슬프구나, 외롭구나, 눈물 흘리는구나 등등은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인 감정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작품을 상황, 반응이라는 눈으로 해석하라라는 겁니다. 상황과 반응, 이거는 누구의 상황과 누구의 반응이겠어요? 바로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자가 어떠한 상황과 반응에 처해져 있는지를 잡아내시라는 거죠. 1번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는 핵심 중심으로 큰 것만 봐야 하는데, 이 문학의 핵심이 바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바로 이 핵심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전쟁을 겪었는지, 님과 이별했는지, 아니면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지 등등을 바로 파악하시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문학 지식에다가 뭔가 더 플러스해서 추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황, 반응이 무엇인지를 잡아내라는 거죠. 화자의 심리를 잡아내라는 겁니다.
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이 시가를 읽을 때,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된다. 바로 이 낯선 고어 때문에 내가 해석을 못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고어, 옛 단어 같은 것,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백설표 표시를 해줘서 바로 뜻풀이를 해줍니다. 혹은 이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어 하나에 크게 당락을 좌우할 만큼, 문제의 오답과 정답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내시라는 겁니다. 되셨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화자가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바로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즉 화자의 경험이자 어떤 사건인지를 잡아두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별을 했는지 전쟁을 맞닥뜨리고 있는지 등등을 파악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반응은 화자가 그것을 겪으면서 어떤 감정이었나를 잡아내라는 거죠. 특히 마지막 반응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왜냐면요, 시험에서는 반전 매력을 또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별했어요. 왕과 이별해서 아픕니다. 전쟁까지 났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지막 끝에 그러나 내 의지적으로 이겨볼랍니다. 내 한번 힘을 내서 우리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한번 극복해 보렵니다. 라고 하면 핵심은 어디예요? 그렇지, 밑에 있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끝부분에 어떤 감정인지, 계속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그걸 딛고 일어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그 감정을 잡아내시라는 거죠. 요 문제가 함정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가장 올바른 것은 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생님 이것도 맞잖아요. 여기 문제 중간에, 지문 중간에 보면 이 감정 있잖아요.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가장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도 있는 여지의 것까지 찾아, 이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가장 답이 되는 것, 제일 하고자 하는 말은 마지막 끝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이 잡아주시라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고전 시가가 나오면 넓게 어떤 감정,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평상시 고전시의 해석법을 터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학을 이제 배우고 계시잖아요. 1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그냥 국어교과서에 잠깐 한두 작품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고1, 고2 때부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럼 고3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고3 친구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출문제, 모의고사 푼 것들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마지막 핵심 정리를 해나가시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볼게요. 눈으로 하지 말고 입술로 공부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 요거 나오면은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거 뭐지? 그러면 못밤이요 라고 읽는 친구들 있습니다. 이거 맞밤이죠. 아래 아예요. 그렇다면 이건 눈으로는 익숙하지만 한 번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주고 있어요. 발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맞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 맛있는 밤이겠구나 라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눈과 입은 바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려운 한자어, 낯선 한자어가 나오면 글자 위주로 읽는 습관을 들여라. 마지막 글자 위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자가 보통 두 개의 한자가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직 뭐 이런 단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일심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뒤에 나오는 그 일심의 심, 마음 심자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바로 이 마음을 의미해 주는 단어구나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추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한자가 나온다면 이 단어에는 가로치고 한자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그 한자를 알고 있는 한자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나 몰라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최대한 아는 한자를 한번 활용해 봐라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의역하지 말고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의역해서 해석본이 달려져 있는 뭐 가사작품 송민곡, 서민곡도 마찬가지겠고 의역해 놓은 부분이 몇몇 개 있을 거예요. 참고서도 마찬가지겠고요. 하지만 직역을 해보세요. 직역을 했다라는 건 내가 그 단어, 그 문장의 그 순수한 의미만을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직역을 해 나가면서 내 나름대로 의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바로 해석되어서 풀이가 나온 의역본을 보지 말고 내가 직역을 보면서 한번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해보시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한 작품을 공부해도 제대로 해석하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알차게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집을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 흡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낯선 고전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석됐는데 여기에서도 쓰였구나 라고 충분히 확실히 알면 연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고전시가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공부가 잘 되는 그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김성희 선생님 잊지 말고 끝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